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부인하는 그 워딩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까지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공개된 사진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는지 좋습니다. 예, 사진을 어떻게 봤냐 물어보시니까 뭐 참담하죠.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실은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삼겹살과 소맥을 드시는 분이고 그마저도 사실 접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조금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과정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보면 이분의 심리가 어떤지 예측도 가능한데 이분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워딩을 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안 갔으면 안 간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그런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명이 없어요. 그리고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는 했지만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앞에 있는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 좀 뭉뚱그리긴 했지만 네. 실제 정확하게 디테일한 명시는 안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사진이 공개됐으니까 그 다음 지기현 판사의 해명이 전 더욱 궁금해진다 정도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느낀 게 네. 사법부 전체가 지기현 판사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뭐 이제 대법 쪽에서 이 현장에 감찰 나갔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TV조선 보도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법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일단은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물론 이제 얼굴이 정확하게 박힌 사진이 있다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있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찍힌 사진이 일단 보고 나니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자에 법원행정처에 민주당이 아직 사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오늘 아침에 헛발질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아직 안 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네. 아직 사진을 안 내니 뭔가 물증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신상 발언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뭐 어쨌든 업무상 징계를 줘야 되는 건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중계되는 화면에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자기의 신상 관련된 내용을 예단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하자면 가이드를 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서 대고 뭐 뒷조사 이런 표현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정당이 입법부에 있는 한 정당이 사법부를 공격한다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형식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예를 들면 내란 재판의 판관이 신상 발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사 뒷조사 이런 워딩을 썼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성한 재판장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아니, 예를 들면 검사가 하기 전에, 제가 신문하기 전에 어제 부부싸움을 해갖고 오늘 영 신문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마찬가지의 말하자면 심리다. 네. 왜 그 내란 재판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부원장님? 저는 그 변명문에서 네. 띄어쓰기 잘못한 걸 하나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지내고 있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찾으셨죠? 그런 데가 달라요. 위에 그런 데는 영어로 하면 by the way야. 밑에 그런 데는 that place야. 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셨고. 네. 자, 그런데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that place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쉬운데 찾아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더 다른 음모론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평소에 한국 사회에 소수지만 판사들이 이런데 재판 관계자들과 들락날락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왜 재수없게 걸려서
그러니까 한번 여론 추이라든가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 지켜보고 뭉개든지 한번 눈치 한번 보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감찰이라든가 조사 안 할 거야. 저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 받아요. 이건 뭐냐면은 사법부가 평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사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의심은 이런 행태를 하다가 윤석열한테 걸렸던 일은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윤석열 캐비넷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들한테 네. 과거에 걸린 적이 없었을까? 약점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구속 그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해석해서 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미래로 한번 가볼게요. 5월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있는데 그때 양비론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격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품어설 수 있는데 이 건이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뭉개놔야지만이 국회를 비판하려고 지금 사법부가 이 일을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의심병일 수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신성함을 믿지 않습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 폐쇄된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법부도 이제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 명언까지 남겨주셨고 삼겹살의 소맥 이 이야기를 한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국민들의 시각을 지겸 판사가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을 어필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김원 기자도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뒷조사라는 판사 뒷조사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를 죄송한 표현인데 일개 판사가 이걸 준비해 놓고 자신의 법대에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 자체가 삼겹살 소맥에 판사 뒷조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과 사법부 간의 갈등, 대립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맞네요. 입장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맞네요. 예.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 밝혔던 대로 이 증거를 확보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장 실사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노정면 원내대변인의 말을 좀 옮기자면은 네. 그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사법부가 감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현장 감찰 갔다 왔다가 이 법조인 관계자들 물어보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법조인의 자정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까지나 미뤄 짐작컨대 자정 기능을 좀 기대해 보고자 기다려주는 거죠. 만약에 네.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지난주 끝장 뉴스에서 이 얘기 드렸는데요. 그냥 아는 지인이라 잠시 2차 자리에 들렀다가 인사만 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 접대 받지 않았다. 접대는 받지 않았다라든지 술은 마신 적은 없다라든지 인사만 하고 나왔다. 사진만 찍었을 뿐이다. 접객원을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이제 방금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 결제 금액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 상식적인 경우에 판사들은 자기가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서 애들 그 신상 같은 거 조사할 때 아버지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 적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부정한 일에 연루되거나 이러면 판사 사회 안에서 재판을 안 주는 방식으로 계속 배제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지규현 판사가 너무 지금 말하자면 큰 사건을 맡고 있고 너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45년 이후에 처음으로 판사가 룸사롱에 간 사진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근데 오늘 오후 재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 신호라고 보는데 오늘 이 사진이 그래서 1시 50분에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후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재판을 한다? 예, 이 상황은 지금 이 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눈높이나 온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박 에디터님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법원도 약간 이렇게까지 나와라는 격앙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하지 오늘 하루는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법관회의나 여러 가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주 정도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 판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징계를 주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됐는데도 오후 재판을 속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단적인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되게 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세요. 일부의 그 양심의 목소리.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엄의 밤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제 이런 데는 아주 뭐 뭐랄까 전폭적으로 내란 세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만 일부에서 그 명령과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하고 네.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어땠습니까? 일부 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건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파기환송심의 날짜가 뒤로 밀리거나 이번 선거가 원활하게 좀 치러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에 열리잖아요. 네. 그때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다뤄질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직위원 판사의 문제는 그럼 안 다뤄질까요? 분명히 다루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사법부의 수장과 그 기득권 고위 관계자들과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의 또 대립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기능을 좀 믿고 싶지만 결국에 힘과 힘의 대결로 뭐 치우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원장님 근데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불안하고 어이가 없는 게 내란 재판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걸 직위원이 맡고 있다는 게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고 하거든요. 네. 법률은 해석하는 도구고 입법부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양심입니다. 법관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네. 법률적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을 해석할 만큼의 내가 인격과 그다음에 사회적 소양, 그다음에 교양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근데 과연 한국 사회의 법관들이 그러한 양식과 소양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일당들에 의해서 이미 한국 사회 법조인들 실력이 다 들통났다라고 네, 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이 정도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은 법률적 양심을 지킬 만큼의 위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시기가 저는 그냥 이 사법부가 이걸 한 사람의 직위원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른바 판사라는 영역,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영역에 대해서 철학적 성찰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 같지도 않은 조선일보하고 대권 후보 같지도 않은 이준석하고 제가 뭐 상권분립을 위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비판을 하던데요. 이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것조차도 국회라는 대의기관이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법률과 헌법을 다루고 만드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판사들이 이제까지 신성가족으로서 누려왔던 누군가를 판결하는 특권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한번 조정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인 배시 문제의 도입이라든가 네. 또 AI를 활용한 부분들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판결하는 아주 깨어있고 똑똑한 민중들의 시대에 맞는 사법제도를 저는 고민해 볼 때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법부 개혁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법률적 양심. 역설적인 건데 네. 예를 들면 검사 비리 관련해서는 검사들이 스폰서 받는 문제는 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죠. 많았고 예.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그렇죠. 됐어요. 검사들과 예를 네, 들면 익숙합니다. 커넥션.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지 기자들은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의정부 법원에 지법에 소속된 판사 15명이 변호사들한테 때때로 용돈을 탔쓰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같이 룸사롱 다니고 뭐 이랬던 사건입니다. 네. 그거를 중개해줬던 브로커가 고발했던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 판사 15명이 막 누군지 기자들 사이에서 실명으로 다 돌고 그랬어요. 왜냐면 의정부 법원에 판사 15명이면 실무에 다 들어가는 알죠. 판사 거의 그쵸. 다거든요. 네. 근데 이때 처분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났어요? 이 브로커는 징역 8개월인가 받았고요. 이 판사들은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가 났습니다. 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신의 영역이네요. 이분들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정관 누리고 있겠네. 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졌던 사건인데 만약에 검사들이 변호사와 이렇게 어울렸고 놀았다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 사건들은 최소한
그 기소까지는 갔을 겁니다. 근데 네. 이 판사들의 문제는 당시에 기소 유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제대로 된 하면 처벌이, 네. 97년으로부터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와, 30년 가량 네네. 흘렀는데 그 사이에 판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법조 카르텔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오늘 박주민 의원이 제보받았다고 방송에 나와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이제 지기현 판사도 지방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라는 제보가 법원 내부에서부터 받은 게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법조계 관계자라고 네, 했죠. 법조계 맞아요. 관계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지기현 판사도 오늘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건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검사들 비리 관련 취재할 때 지방에 이제 검사가 내려가면 네.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서 지역의 유지들이 이제 하는 친목 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박위원회가 네. 범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름은 범방인데 검사 스폰서 조직이에요. 사실상 와. 지역에서. 그래서 초임 검사 내려오면 그 지역에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어떤 술집을 가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법고시 보고 얼마 안 돼서 지방에 내려오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형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런 조직이에요. 그게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검사는 그런 관계들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윤석열이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범방위원들이 쭉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 네. 이제 지청 시절에. 근데 판사들 다를까요? 네. 이런 생각을 이 사건을 보면서 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의정부 법조비리 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난 거야? 라고 봤더니 그때 판사들한테는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했다.